폐지거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하시고 가세요.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설명 받습니다. 설명 서명하시고 부탁드립니다. 가세요. 폐지를 위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명하시고 가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양산에서 지금 이곳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제 여기서 주무셨어요? 예. 많이 힘드셨어요, 여기 오실 때? 좀 힘들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서명하시고 가세요. 얼마 정도 하셨어요? 2주 좀 넘은 것 같아요. 나도 장애인이고 장애인들 위해서 이런 나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온 거거든요. 장애 등급제 부여무제 폐지거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하시고 가세요. 어떤 생각으로 오셨어요? 동성애 장애 등급제 부여무제 폐지를 해야 되겠다. 장애 2급. 네. 지금 받고 계세요? 수급에서 탈락됐어요. 왜 탈락?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밑에 누나하고 가족 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급 못 받고. 네. 빨리 본인도 부양문제 폐지되는 게 좋겠네요. 네. 폐지됐으면 좋겠어요. 장애 등급제 부여무제 폐지거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하시고 가세요.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거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하시고 가세요. 농성을 들어가야겠다라고 이제 딱 결정적으로 고민한 것은 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근데 그해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큰 주제들이잖아요. 장애인, 가난한 사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물론 이 번질하게 이 장애인을 위합니다,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할 건데 전혀 중요하게 바라보지도 않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더 이제 선거 국면을 맞이해서 대중적으로 투쟁을 좀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실제로는 바꾸어가면서 바꿀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왜 광화문 광장이냐, 청와대에 가장 가까운 쪽이 참 좋겠다라는 건데, 그리고 또 하루 이틀 농성할 것도 아니라는 것들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투쟁은 하지만은 좀 안정적인 공간, 그리고 또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는 공간, 그리고 또 이 추위와 이 더위를 좀 그나마 좀 견딜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물색하다 보니까 거기가 딱 좋더라고요. 아, 대한민국 경찰 지하철도 못하게 해요, 지하철! 아니, 박수 대표님, 그러시지 마시고. 아, 지하철 따라간다고, 지하철! 대한민국에서 시설부 요청이 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간다고! 이쪽에 계신 분들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강화문에는 거기는 맨날 집회 있다고 노들에서 막 이렇게 그 선생님들이 막 전화를 하거든요. 오라고 막. 뭐라고 하면서 오라고 해요? 아, 집회 있으니까 강화문으로 가라고 막 그래요. 아, 좀 거기 막 못 가게 거기도 또 막아요. 아유, 내가 서울시청 가 보니까 그냥 거기도 갔더니 거기도 있는 거예요, 경찰들이. 아유, 나 진짜 아주 그냥 미치겠어, 아주 그냥.
마. 하지 마. 오늘 11시간 동안의 사투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곳을 확보했습니다. 이 확보한 장소 부양의무제 폐지되고 장애 등급제 폐지될 때까지 힘차게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란. 김경남 예. 38이요. 38. 예. 아, 정신장애 2급이래요. 정신지체 2급. 예.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누구랑 사세요? 희영 언니하고요. 희영 언니. 예. 경남 언니는 실제로 이제 장애 등급 2급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긴 한데 언니가 3년 전에 이제 탈시설 하면서 같이 희영 언니랑 나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희영 언니랑 경남 언니는 지금 같이 이제 살고 있는 거고 경남 언니가 근데 실제로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가스불을 켜거나 이런 것도 거의 못 하시고 자립생활을 하면서 희영 언니랑 좀 이제 같이 아무래도 언니가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두 분의 이제 집이 이렇게 자립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 장애 등급제가 뭔지 알아요? 그 막 맨날 그 장애중급제 막 폐지하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기 이렇게 막 그것도 막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언니 생각에는 장애 등급제가 네. 폐지돼야 되는 네. 것 같아요? 어때요? 예. 장애 등급제가 뭔지 잘 모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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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급수가 뭔지는 알아요? 그거는 잘 그것도 가르쳐 줘야지 알고 그냥을 몰라요. 장애 등급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된 거는 1988년입니다. 그때부터 장애 등급제의 문제는 있었는데 잘 표현되지 못했어요. 사람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그 이름의 문제도 심각하죠. 하지만 이름의 문제가 겉의 문제라면 속의 문제는 등급으로 서비스를 못 받고 등급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말도 안 되는 이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OECD 국가들의 장애인들에 비해서 3배로 더 가난하고 정부의 지원은 10배로 더 적다라는 거예요. 10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의 세계적인 객관적인 통계예요. (2010년도에) 장애 등급 심사가 오히려 강화가 되면서 장애 등급제 문제가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활동 보조를 신청하면 장애 등급을 다시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등급이 떨어지면은 활동 보조뿐만이 아니라 연금도 못 받게 되는 거죠. 활동 보조를 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활동 보조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이것은 사망 선고, 사형 선고예요. 2010년에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장애 등급 심사 센터를 점거하면서 5일간 농성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선 약속을 했었어요. 장애 등급제에 대해서 전면 재논의를 하겠다라고. 그래서 장애인계와 함께 모여서 논의를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약 1년 동안. 그런데 2011년 여름 이후로 8월 이후로 정부는 그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합니다. 장애 등급 심사는 점점 강화가 되고 있었고요. 그 순간에도 장애 등급은 계속 하락되어서 당장에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장애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활동 보조가 없는 시간에 발생한 작은 화재에 뇌병변 장애 1급 활동가 김주영 씨가 몸을 피하지 못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장애인 등급제 폐지하라. 사람 닥치잖아. 활동 보조 보장하라. 2005년도에 기억하시죠? 경남 함안에서 중증장애인이 수도관이 틀어서 얼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죽었습니다. 가난하다라는 이유로, 장애를 가졌다라는 이유로 장애인 은창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할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여기 문을 화재가 났을 시에는 얘가 자동으로 열림이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 내려와서 이게 여니까 삐리릭 하고 열렸대. 사람 있냐고 소리를 질렀대는 거야. 형은 문을 열고 있었는데 저기 말을 못하니까. 기어나올 힘만 있었어 살았잖아. 기어나올 힘만 있었어도. 형이 다 와서도 아니고 침대 위에 그대로 자던 그대로 그냥 못 나와. 한 발자국도 침대 밑으로도 못 나온 거야. 사실 27년을 시설에서 사시면서 바깥으로 다시 나오기까지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3급을 갖고 계셨지만 결국 송국현 씨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장애 등급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너무 많이 느껴서 등급 심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등급 조정이 되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의심하지 않았는데요. 장애 등급 심사로부터 받은 결정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정받을 지수 81에서 89인 사람, 즉 모든 일상생활에서 본인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도움 없이, 타인의 도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르면 위급한 상황, 그 자리를 떠나야 되고 또는 불을 끌 수 있는 그 상황에 국현이 형은 얼마든지 밖으로 빠져나오거나 그 불을 끌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근데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국현이 형은 여전히 침대 밖도 못 벗어난 그런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거실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해요. 그리고 방문이 열린 채로 잠이 드셨고요. 그리고 그 불길은 그 열려진 방으로 들어가서 천정을 먼저 태웠다고 합니다. 천정에 있는 도배지가 벗겨지고 그 도배지의 불길이 엎드려서 자고 있는 국현이 형의 등 위로, 또 얼굴 위로, 손등 위로, 다리 위로
너무너무 뜨거우셨을 건데 그 물기를 피하지 못하고 그 깊이 있게 화상을 입을 때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언니는 2급인데 활동보조 그 서비스 받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어떻게 안 나왔어요. 시간이 안 나와요? 네. 시간이 왜 안 나오는데요? 아니, 시간이 어떻게 안 나왔어요. 활동보조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니는? 멀리 가거나 근데 나 혼자는 멀리는 못 가요. 혼자는 길이 몰라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몰랐어. 멀리는 가면은 막 길 잊어버려요. 그 김주영 동지 이후에 장애 등급 2급까지 이제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공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당사자들이 2급 신청을 할 수가 있느냐 봤을 때는 담당 공무원들도 뭐 그 왜 장애 연금센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판정하는 그 기준이 어떤 화장실 혼자 갈 수 있는 건지 뭐 장을 보러 밖에 나갈 수 걸을 수 있는지 이런 어떤 되게 약간의 이제 규격화된 기준들이 있는 건데 그 기준으로서는 사실상 이 언니의 삶에서 이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일상을 좀 들여다보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혼자서도 다 할 줄 아네. 밥도 혼자서 먹고 화장실도 혼자서 다 가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활보 있으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글씨도 쓰고 싶고 글씨도 대신 써주고 활보 있으면 또? 저기 뽀로로도 이렇게 갖고 있고 저기 말해봐 뽀로로는요 혼자는 못 사요. 누가 뭐 희영언인가 뭔가 저기 해주면은 그거만 이렇게 해요. 그거. 말해봐 뽀로로 이렇게 막 날막 안녕 친구 막 이래요. 저는 너부터 해라. 해라. 야. 야. 이름. 노들야학에 다니는 정수희라고. 저는 이제 노들야학 수연이 아버지. 네, 아버지. 수연이 아버지입니다. 조산을 했어요, 조산을 해가지고 나니까 하여튼 1.8kg인가 7kg가 나가더라고요. 인기부터 넣어야 하는데 그때 돈으로 35년 됐는데 그때 돈으로 한 달에 4만 원씩을 줘야 인기부터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 4만 원이 어딨어. 그래서 인기부터 못 넣었죠. 못 넣어가지고 많이 미안하죠. 지금도 죄책감을 갖고 있지, 소니한테. 지금 수연 씨 앞으로 나오는 뭐 급여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게 장애 연금인가 장애 수당인가 모르는데 하여튼 14만 원? 그거 난 나온 거 그거 나오고 있어요. 그것만? 네, 그것만. 지금 어쨌든 수급 신청은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수급 신청은 하지도 않고 왜 하지도 않냐면은 뭐 지금 이렇게 장애 쪽에 보면은
부모가 있고 하면은 부모가 먹여 살려라 이런 식이거든요. 뭐 구청에서도 가서 많이 얘기도 해보는데 부모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최저 생계를 보장해 줄 것이나 단 1촌 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짙은 어둠만 그리우네. 내가 하지 못할 말을 한 건지, 내가 그 농성 들어가기 바로 전에 7월 달에 거제 이씨 할머니 사망 사건이 있었죠. 이제 이씨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사위 소득 증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을 했었고 여러 차례 시청에 찾아가서 사위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를 좀 읍소를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적당한 이의 신청 절차도 고지를 좀 받지 못하셨던 것 같고 뭐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런 그냥 거절을 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을 했었고 자료만으로 사람들을 탈락을 시키고 아니면 수급비를 삭감하고 이런 일들이 그 뒤에도 끊임없이 일어났었고 1년에 2차례씩 진행되는 일제조사는 현장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삭감자와 탈락자를 낳는다는 면에서 작년 거제 이씨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돌아가시게 된 그 기간, 그때 이루어졌던 조사도 바로 이 상반기 확인 조사였습니다. 무조건 조사해놓고 사람 떨어뜨려 놓고 탈락시켜 놓고 삭감시켜 놓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하면 법이 이렇다라고만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자리에 시절에 있을 때는 연락 한 번도 없다가 나오게 되니까 부모님이라고 수급비가 깎인다면 그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는 이거 조그만 터져갖고 진짜 이 임대 아파트 한번 들어가 봐라고 조금도 붙고 이렇게 현명한 일이 있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는 어떡하냐고요? 너무 억울합니다. 현장 조사 없는 탁상 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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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잔인한 부양의무자 기준제도 그대는 두고 그것이 법이니 그것이 지침이니 그것이 복지라니 이렇게 헛소리하는 저 보건복지부 박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폐지하고 싶습니다. 동지들하고 함께 투쟁해서 이런 개같은 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주민센터에서 39살 박모 씨가 흉기로 자신을 찌르는 자해소동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유서 등을 토대로 박 씨가 장애 등급에서 탈락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자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장애 등급 심사센터는 그 연금공단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한 거는 시청 여기서 이제 주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장애 등급의 판정 때문에
수급 탈락이 불안한데 이거를 아무도 해결을 안 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장애 등급 심사센터에 찾아가서 연극공단에 가면 수급 신청은 저쪽이니까 저쪽에 가서 물어봐라. 여기에 가면 장애 등급 심사는 저쪽에서 하니까 우리는 뭐 급한 점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핑퐁을 당한 거죠. 그래서 거기 그 박지영 씨가 썼던 유서를 보면 너무 억울하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정말 분노가 많았는데 수현이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 부모님들은 수급자를 만들어줘야 수급자가 되는 걸 좋아하죠. 왜냐면은 항상 이렇게 뭐 자기 자식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해야지 하는데 만들어 놓으면은 눈을 감아도 조금 마음이 좀 놓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수연 씨는 수급자가 되고 싶으세요? 수급자가 되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만 너무 솔직하고 말하는 건데 이제 그 말을 대충 알아듣겠는데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계속 있으면은 엄마가 부모님이 자기 때문에 힘들어서 짜증도 내고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급자가 되는 것이 저한테 이제 홀로 살 수 있는 이제 틀이 이제 단계가 되지 않냐 이런 거로 얘기를 하죠. 이게 너무 솔직한데.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수연 씨? 네. 근데 그 만약에 띄워놓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버님?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는데. 언젠가는 헤어져야 한다고. 언젠가는 그걸 지가 다 알고 있어요. 항상 계속 아버지 부모들하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일이 됐습니다. 이번만은 정말 이번만은 대통령의 공약 속에 부양의대 폐지, 장애 등급제 폐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실천 속에 장애 등급제 폐지, 부양의대 폐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00일의 날에 우리 동지들 그거 조금 한번 약속할 수 있을까요? 약속하실래요? 폐지가 될 때까지 있는 겁니다. 와, 인생 만쳤다, 그죠? 박근혜 정부는 빠르면 2016년에 장애 등급제를 폐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에 대안을 만들기 위한 종합 판정 도구를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2014년 농성 2주년을 맞아서 저희는 장애 등급제 폐지라는 엄청나게 중대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지만 장애 등급제 폐지의 방향이라고 하는 원칙이라고 하는 가장 중대한 그 첫 단추를 정부가 일부러 잘못 끼우려고 하는
그것을 막아내는 지금의 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와 나의 미래는 없지. 박근혜 복지는 뭐냐?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라는 것을 꾸준하게 계속 이슈화가 된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아직 이것이 바뀔 만큼 충분히 자세히 알려지거나 힘을 얻지는 못했다. 좀 더 우리가 농성을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조금 한 발 더 앞서서. 천천히 함께 즐겁게 가고 싶습니다. 동체감은 함께 투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억울하지만은 너무 억울하지만은 우리 먼저 잡아받은 사람 복지부 장관한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시간 동안 건너갈게요. 정확하게 시간 잴게. 1시간 있다 건너갈게요.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강대없고 저들의 계획 속에 너와 나의 미래는 없지. 그래서 언제까지 해요? 윤영이가 하자던 대로 해야죠. 윤영이가 언제까지 한대요? 이 농성은 언제까지 하는 것인가?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정말 폐지가 될까? 되면은 될 때까지는 여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럼 그게 5년일까 10년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저는 오히려 최근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좀 농성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좀 폐지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폐지를 만들기 위해서 광화문 농성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싸움을 하면 성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윤영이가 결정해요. 수현 씨가 얘기한 대로 하면 어떨까요? 수현 씨는 뭐라고? 그건 나중에 영상을 주세요. 아 그래요? 어때요? 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버지랑 열심히 투쟁한다고? 그거야? 앞으로? 아버지랑 앞으로 더 열심히 한다 이런 뜻. 맞아요? 내가 안 됐구나 못 나가니까.